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은요, 아주 작은 습관만으로도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분들과 나누어 온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다리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부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교훈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세월 앞에 어느 정도 변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다리 건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혈액순환을 살리는 특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시죠.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내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몸에는 피를 운반하는 길, 즉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도 종류가 둘입니다. 첫 번째는 동맥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신선한 따끈따끈한 피를 다리 끝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우체부가 소중한 편지를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지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답장을 받아서 본사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맥입니다. 정맥은 다리에서 쓴 피를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의 펌프질 덕분에 힘차게 피를 밀어낼 수 있어요. 반면에 정맥은 아쉽게도 자체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심장이 힘내 하고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맥은 중력에 맞서서 스스로 피를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맥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 조력자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수축하면서 정맥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그 힘으로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걸 근육 펌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다리를 움직일 때 이 근육 펌프가 열심히 일하면서 피를 거슬러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휙휙 걸어 다니던 길도 어느 순간 헉헉대면서 쉬어야 하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도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스러운 펌프들이 이제 우리도 일 그만해도 되나 보네 하고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버립니다.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 다리가 붓고 무겁고 때로는 저린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물이 고이는 것처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 요즘은 핸드폰 보느라, TV 보느라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혈액순환에 아주 큰 적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움직여야 근육이 펌프질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도 정맥도 모두 게을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액은 다리 아래에만 쌓이게 되지요. 사실 몸은 우리가 부지런히 써야 오래 갑니다. 자동차도 한 번씩 시동 걸어줘야 배터리가 죽지 않듯이 우리 다리 근육도 꾸준히 움직여야 제 역할을 다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그냥 쉬자 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우리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리도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젊음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잠들어버린 근육 펌프를 다시 깨우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힘든 운동은 없습니다. 숨이 차거나 땀이 뻘뻘 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같이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 3-3비봉 방법으로 다리 근육 펌프를 다시 살리는 방법. 자, 이제 왜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지는지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바로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운동 많이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 시간도 없고 힘든 건 싫은데. 이런 걱정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방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름하여 33배공 방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쉽고 간단해 보이죠? 3D3보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루 딱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쿠션, 그리고 작은 발판 하나면 됩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33비공이냐고요?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 3가지 운동을 합니다. 둘째, 3가지 자세로 합니다. 앉아서, 누워서, 그리고 서서. 셋째, 각 운동을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3샘, 즉 33배 방법입니다. 그럼 이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다리를 하나의 수문에 비유해 봅시다. 평소에 우리가 많이 걷고 움직이면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듯 혈액도 잘 순환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거나 넘치거나 아니면 벽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다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혈관벽에 압력이 쌓이고 그 결과 다리가 붓고 무겁고 심하면 혈관이 늘어나거나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3비공 운동을 하면 이 고여있던 물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 하나하나가 다리 속 근육 펌프를 깨워서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며칠 만에도 다리가 훨씬 가볍고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3-4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차 한잔 기다리는 시간, TV 광고 나올 때 혹은 잠깐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놀랍도록 정직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금방 반응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33비공 방법의 3가지 운동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함께 해봅시다.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 자신합니다. 3. 첫 번째 운동, 발목 펌프 운동.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여도 아주 쉽습니다.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의자 2개, 그리고 쿠션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편한 옷 입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나 소파에 앉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의자나 소파의 팔걸이에 다리를 올립니다. 다리가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이때 무릎 아래, 즉 종아리 부분에는 쿠션을 하나 깔아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너무 뻣뻣하게 올리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기대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이 자세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팔끝을 아래로 힘껏 눌렀다가 다시 발끝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가 뗐다 하는 것처럼요. 발끝을 쭉 밀어주고 다시 코 쪽으로 당기듯 위로 끌어옵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다리 속 정맥을 자극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혈액순환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 누르고 한 번 당기는 걸 한 세트로 해서 10번 반복합니다. 1, 2, 3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편안한 속도로 반복해주세요. 10번을 다 하셨으면 잠깐 약 10초 정도 숨을 고르며 쉬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3세트 반복합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정리해드릴게요. 1회 발끝 누르기 1번 플러스 발끝 당기기 1번 1세트 이걸 10회 반복 3세트 10회씩 3번 반복. 이 운동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발목을 대충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발끝을 확실하게 눌러주고 또 확실하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정맥 펌프 기능이 살아납니다. 혹시 하시다 보면 종아리가 살짝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다리 근육이 오랜만에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아프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아프다면 무리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운동, 발목 펌프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한 가지만 꾸준히 해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붓기도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루 몇 분 투자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4. 두 번째 운동. 누워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 이제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해볼 겁니다. 의자에 앉아 하는 것도 좋은데 누워서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도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허리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께 딱 맞는 운동입니다. 이름은 세자 라인 발목 펌프 운동. 간단하게 누워서 발목 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처럼 편안한 곳에 눕습니다. 머리 밑에 쿠션이나 얇은 베개를 하나 받치시면 목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가까운 의자나 소파 혹은 튼튼한 스툴에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 모양입니다. 발을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무릎이 배보다 높게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몸을 옆에서 보면 다리가 약간 Z자 모양처럼 꺾이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셋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자세를 다 잡았으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운동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발끝을 천천히 아래로 꾹 눌렀다가 다시 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가 떼는 느낌 기억하시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심코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발목 근육을 쓰는 걸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운동량도 같습니다. 한 번 누르고 한 번 당기는 걸 한 세트로 해서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2번, 이걸 3세트 반복하는 겁니다. 리듬을 타면서 부드럽게 하시면 훨씬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누운 자세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허리까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다리를 올리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특히 좌골신경통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다리도 가볍게 해주고 허리도 편안하게 해주니 일석이조죠. 운동을 하시면서 혹시 발목이나 종아리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근육이 열심히 펌프질을 다시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신호를 들어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매일 3, 4분 TV 보면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잠깐 이 운동을 해보세요. 하시는 날과 안 하시는 날, 다리의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잠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건강한 다리를 위해 한 걸음씩 함께 가봅시다. 자, 준비되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5. 세 번째 운동, 계단을 이용한 종아리 들기 운동.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서서 하는 운동이지만 걱정 마세요.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은 종아리 들기 운동, 영어로는 Standing Calf Raises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집에 있는 계단 혹은 튼튼한 발판이나 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넘어질까 걱정되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튼튼한 난간이나 벽 또는 의자 등을 꼭 준비해 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발의 앞부분, 즉 발볼만 계단 끝에 살짝 걸치듯 올립니다. 발 뒤꿈치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손으로 난간이나 벽을 가볍게 짚고 균형을 잡아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천천히 발 뒤꿈치를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마치 키를 크고 싶어서 발끝으로 서는 것처럼요.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이번에는 천천히 내려서 발 뒤꿈치가 계단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해줍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보다 살짝 더 내려가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좋은 자극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 올리기와 내리기를 한 번으로 하고 총 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10초 정도 숨을 돌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다리 혈액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고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근육이 강해지면 정맥을 꾹꾹 눌러서 피를 힘차게 심장으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 붓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부드럽고 천천히 올리고 부드럽고 천천히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통증이 생기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쉬어주세요. 운동은 힘을 키우는 것이지 몸을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를 내릴 때 너무 쿵 떨어뜨리지 말고 스르르 부드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발목과 무릎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운동 중에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살짝 뜨거운 느낌이 들면 그것은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내 종아리 펌프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운동을 다 배우셨습니다. 앉아서 발목 까딱까딱, 누워서 다리 올리고 발목 운동, 서서 종아리 들기. 매일 단 3, 4분 이 3가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다리 건강이 놀라울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6. 마무리, 꾸준함이 건강을 만든다. 자, 오늘 저와 함께 3가지 다리 운동을 배워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특별한 도구 없이 힘들게 땀 흘리지 않고도 이렇게 다리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며칠만 해보시면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3, 4, 4분, 짧은 시간이지만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이 시간은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값진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는 들지만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돌볼 수 있어 라고 믿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정보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가벼운 다리로 더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